자, 이번에는 경제로 한번 통계 분석을 해보시겠습니다. 1인당 총소득, 명목 총소득이죠. 변화율을 가져오셨는데요.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예. 이 점선은, 요 전은 박근혜 정부 시절이고, 예. 요 후는 문재인 정부죠. 예, 볼 수 있습니다. 1인당 이제 국민 총소득인데, 이제 국민 한 명당 이제 평균 소득입니다. 네. 평균 소득이 이제 박근혜 정부 때보다 현 정부 때 이제 뚝 떨어졌죠. 네. 그래서 이제 현재 2015년도 박근혜 정부의 5.3%였는데, 이게 이제 전년도 대비해서 얼만큼 증가했는 변화율입니다. 근데 2018년도에 보면은 2.5%로 떨어지고 2019년도는 1.5%까지 2019년도는 예. 코로나 오기 전입니다. 예, 예. 코로나 핑계 대면 안 됩니다. 이거는. 예. 예. 그래서 하여튼 국민의 평균적인 소득이 박근혜 정부에 비해서 뚝 떨어졌다. 네. 증가율이 뚝 떨어졌다. 그러네요.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예. 확연하게 떨어졌네요. 예. 다음 보시죠. 예. 자, 그러면 이제 저거는 이제 전체 평균적인 어떤 소득이지 않습니까? 네. 한 명에. 그러면 이제 계층별로 좀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소득 상위 20%하고 네. 하위 20% 가구의 소득 변화율을 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요 빨간 게 이제 상위 20%고 상위 20%고요. 예. 파란 게 하위 20%입니다. 네. 자, 보시면 요게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본격적으로 시행한 시점이 되는데 예, 점선이요. 쉽게 하면 좌측이 박근혜 정부, 우측이 이제 네. 현 정부인데 좌측은 하위의 변화와 상위의 변화가 뭐 약간의 변동은 있지만 그 네, 흐름 자체는 그냥 비슷하네요. 예. 모르는 사람이 봐도. 예, 특히나 그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시행하기 직전에는 보시면은 하위는 이게 이제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이제 증가율입니다. 10% 증가하다가 이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2018년 1, 4분기에 마이너스 8% 떨어졌다가 4, 4분기에는 마이너스 18%까지 엄청 떨어지네요. 예, 여기 이제 하위가 못 사는 사람들의 소득이 못 사는 사람 잘 살게 해주겠다며요, 이 정부가. 소득이 뚝 떨어졌는데 상위는 늘었네요, 엄청. 상위는 또 반대로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기 전에는 2%였는데 증가율이 그걸 확 올리니까 9%였다가 2018 4, 4분기에는 10%까지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위 20%가 이제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늘었다. 최저임금은 사실 하위 20%의 어떤 네. 임금을 올려주기 위해서 한 정책인데 네. 어떻게 상위 20%가 요 최저임금 확 올린 식으로 확 늘었습니다. 그러게요. 여기가 이제 강성 노조들이 많이 포함돼 있죠. 아하. 그래서 연봉 좀 많이 받는 사람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이제 루머가 돌았습니다. 최저임금을 올리자고 하고자 하는 이제 최저임금위원회에 보면 이제 노조 대표들이 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거를 하는 이유가 이제 어떤 자기네들의 잘 사는 사람들의 이걸 올리고자 하는 의구심이 있었는데 네. 일단 이 데이터만 볼 때는 딱 또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제가 가져오지 않았지만 나머지 뭐 여기 위에, 요 상위 20%보다 위에, 예. 그 다음에 하위 20%, 하위 20%보다 위에, 상위 20%보다 아래. 예. 중간층에 해당되는 거는 변화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최저임금을 받던 하위가 이제 잘려갖고, 이렇게 소득이 이제 쭉쭉 떨어졌고, 상위는 최저임금 올렸으니까, 그거를 빌미로 해서 이제 올린 거죠. 귀족 노조들 이제 예. 말하자면요. 예. 연봉 많이 받는 그거를 사람들. 이제 명확히 알 수 있는 게 이 소득은 이제 모든 소득, 경상소득, 비경소득 다 포함한 거니까 다음을 보면 명확해집니다. 다음을 봐시죠. 네, 다음 보시죠. 이게 이제 요거는 이제 근로소득입니다. 아까 동일한데 근로소득이 보십시오. 이 빨간 게 상위 20%인데 네. 최저임금 확 올리기 전에 마이너스 2%였는데 확 올라가네. 12%, 14% 확 올라가 버리고 네. 최저임금을 적용받는 하위 20%는 21%에서 13, 마이너스 13, 마이너스 37까지 쭉 떨어집니다. 와. 그러니까 이건 이제 근로소득이니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합리적 의심이 거의 그러네.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이제 강성 노조들이 이제 많이 주장을 해서 많이 올렸는데 네. 그것이 오히려 자기네들의 어떤 포함된 그 집단들의 근로소득을 올리는 결과를 보시면 갑자기 확 되어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이 정부 정책이 못 사는 사람은 더 못 살게 확 떨어뜨려 놓고 그 봉급 많이 받는 사람들은 더 확 올려놓고 말하는 거하고 반대로 결과가 나오네요. 자, 다음 보시죠. 다음 보시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지금 아까 보시 1인당 평균 소득은 줄고
네. 그 다음에 그 계층별로 보니까 근로소득도 줄고 상위만 늘고 일부 부자만 늘고 저소득층은 뚝 떨어지고 중간은 그 변화가 없고. 네. 그러니까 이제 아까 저 1인당 평균을 보면은 평균 그 저 소득은 줄었지 않습니까? 네. 이런 상황 하에서 평균이 그러니까 이렇게 소득이 줄은 상황 하에서 네. 준조세에 해당되는 4대 보험료가 과연 얼마만큼 증가했느냐. 네. 궁금하지 않습니까? 궁금하죠. 예, 한번 보면은 4대 보험료 중에 먼저 국민연금 이거 월 평균 공적 연금료네요. 여기 이제 군인은 이제 군인연금이 되겠고 네.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일반 국민은 국민연금이 되겠죠. 국민연금. 예. 예. 가구당 월 평균 네. 이제 쉽게 생각하면 국민연금료 변화율입니다. 네, 국민연금. 예, 보시면은 이게 이제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얼만큼 변화했는지 보는 건데 여기 보시면은 네. 예, 현 정부 들어서 문재인 정부 들어서 네. 보면은 들기 전에는 보시는 데처럼 2017년 3, 4분기에는 그 증가율이 2.8%였는데 네. 2018년도 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핀 1, 4분기 보면 10.5%까지 확 뜁니다. 어마어마하게 뛰네요. 예. 그 다음에 이제 2018년도 3, 4분기는 12.6%까지 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제 좀 확인하기 위해서 보니까 2019년도 네. 9월 달에 나와 있는 한국경제신문을 보니까 네. 거기에 이제 박근혜 정부 대비해서 현 정부가 4대 보험 요율 이거는 이제 총 이제 금액이 이제 변한 건데 요율이 얼만큼 변했느냐 보니까 박근혜 정부에 대해서 현 정부가 약 2.5배 증가했습니다. 2.5배나요? 예. 어쩐지 요즘에 그 많이 내요. 건강보험료도 과거보다 엄청 많이 내고 국민연금도 뭐 이렇게 많이 나오는지 그것도 따질 수도 없고 내라니까. 그렇죠. 다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렇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게 이제 데이터로 드러난 겁니다. 가구당 월평 이건 이제 연금이고 다음 보시면은 다음에 이게 이제 나머지 이제 3대 보험료죠. 이제 고용보험, 뭐 산재보험, 그 다음에 이제 건강보험. 이제 재밌는 거는 이 건강보험료가 많이 뜬 거는 문재인 케어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험료를 올리게 된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하니까 최저임금 많은 사람이 실업을 많이 하니까 실업자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실업급여를 많이 줘야 되니까 고용보험을 이제 증가시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이제 것이 포함되어 있는 가구당 월평균 사회보험료 변화율을 전년도 같은 분기 대비해서 얼마 변화율을 보면은 이렇게 현 정부가 본격적으로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책을 시행하기 전에는 2017년 3, 4분기에는 2.7%였는데 소득주도 성장, 최저임금을 확 올린 다음에는 2018년 1, 4분기에 7.9%, 그 다음에 2, 4분기에는 14.6%나 무지하게 뛰네. 이게 보험료가.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대로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인해서, 그 다음에 문재인 케어에 인해서 이렇게 해서 가구당 월 평균 아까 연금까지 포함해서 4대 보험료가 많이 뛰었습니다. 그러네요. 근데 이제 문제는 국민들이 왜 못 느끼냐? 요게 이제 퍼센테이지로 많이 떴는데 실제로 하면 이제 몇만 원 막 이러다 보니까 또 회사에서 떼고 주니까 뭐 그런가 보다. 그러니까 뭐 참고 있는 거죠. 예. 야, 이거 참 큰일이네요. 자. 예, 다음. 예. 그래서 요약을 다음입니다. 사교육비네요. 자, 요거는 이제 뭐냐면은 지금 이제 이 4대 보험료는 준조세에 해당됩니다. 즉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세금은 우리가 내야 되는 강요에 한 건데 준조세라는 거는 이제 세금은 아니지만 거의 강제성이 있는 거. 그게 4대 보험료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래서 그걸 준조세라 그러고 요걸 좀 더 확대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교육열이 워낙 넓기 때문에 옆집에서 교육하면 우리 자식도 사교육을 좀 가르치켜야 돼. 그러니까 거의 반강제성이 있습니다. 금액엔 차이는 있지만은 거의 다 대부분의 학원 다 보내야지.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제성이 있다고 해서 광의에 비해서 좀 준제서를 본다면 그래서 한번 사교육비도 같이 포함시켰는데 이 사교육비 변화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게 이제 전 이제 박근혜 정부 이제 우측이 이제 현 정부고 이 17년은 사실 문 대통령이 17년 5월 달에 이제 취임했기 때문에 약간 예외적인 이제 거고 보면은 박근혜 정부 초기에는 전년 대비해서 그 증가율이 오히려 마이너스였습니다. 사교육비가 초에는. 근데 문정부에 들어서 본격적으로 시행한 18년도에는 4.4% 뛰다가 19년도는 무려 7.8% 뛰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 1.3% 뛰었는데 19년도 7.8이니까 약 6%, 6배 차이 납니다. 6배.
그러니까 뭐 쉽게 얘기하면 이제 박근혜 정부 비해서 현 정부의 지금 사교육비가 6배 뛰었다. 이것도 국민들이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요거 제가 세부 데이터를 보면 뭐 초등학교 사교육비도 뛰고 중학교도 뛰고 고등학교도 뛰었는데 특히나 뚜렷하게 박근혜 정부와 비교해서 현 정부가 좀 늘은 그 뚜렷한 게 네. 바로 중학교입니다. 네. 다음 안 보시면 중학교 이제 사교육비를 네. 이제 보시면 자, 이 빨간 게 빨간 게 이제 문재인 정부 시절이고 이제 여기 박근혜 정부 시절인데 뭐 보시는 것처럼 제가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여기는 마이너스고 여기는 플러스도 아니요 엄청난 3.5, 5.2. 이렇게 사교육비가 예, 이렇게 지금 많이 사교육 없앤다며요. 그렇죠. 이게. 참나 어떻게 반대로 이렇게 참나. 그러니까 아까 저 정리를 하자면 보면은 그 부자는 더 부자로 되고 가난한 사람 더 가난하게 만들었고 또 이 사교육비는 또 많이 올렸고 보험료는 또 많이 보험료는 또 많이 들었고 그래서 한번 이거 이제 정리를 좀 하면은 정리하면은 이제 아까 보시는 것처럼 국민 생활 수준 그 향상 그 정도는 축소됐습니다. 일부 부자만 소득이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이거 세금에 해당되는 준조세가 급증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합니까? 국민이 어려우면 세금을 덜 걷어갖고 형편을 또 보살펴줘야죠. 반대네. 근데 반대가 지금 이루어진 겁니다. 소득은 어려운 사람 더 떨어졌는데 세금은 엄청 뜯어가고. 그래서 이제 이 세금은 이제 세율이 이제 물론 이제 아주 고소득층 일부 좀 생겼지만 근데 전반적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뭐 세금은 우리 뭐 안 늘렸다. 근데 뭐 기타 소득세는 또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 것도 있지만 하여튼 뭐 세금은 명목적으로 뭐 안 올렸다. 그러나 거의 세금에 해당되는 준조세가 이렇게 팍 뛴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국민이 느끼는 세금은 늘은 거죠. 그러네요. 그래서 국민의 삶이 어려워졌는데 세금 더 뜯겼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참 이랬는데도 코로나 핑계도 이건 코로나 전이에요. 코로나 전의 통계입니다. 코로나 핑계대고 다 묻어버리려고 그러고 국민들은 여기에 쏘가 넘어가고 그 지지율이 어떻게 된 지지율이 그렇게 지지율이 나옵니까? 이런 결과가 있는데 말도 안 되게 참 이상한 나라에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유튜브 나정주 TV 하신다고요? 그렇습니다. 나정주 TV도 많이 특히 경제 쪽으로 분석을 아주 깔끔하게 하시니까요. 쉽게 설명이 되고 그래프로 일목요연하니까 나정주 TV도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봉규 TV도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